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진리입니다. 여러분,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폭염에 열대야에 바닷가나 계곡 등으로 휴가를 다녀온 경우라면 여러분의 몸은 지금 피곤해 지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휴가를 떠나기 전보다 휴가를 다녀온 후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식욕은 물론 의욕도 사라져 만사가 귀찮아지는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휴가는 끝났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일상으로 복귀해볼까요? 네, 이쯤 되면은 다들 눈치채셨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캉스 증후군입니다. 휴가가 끝나고 혹은 개강을 하고 나면 왠지 더 피곤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사실 바캉스 증후군이라는 말은 질환이나 변명은 아니고 휴가 이후에 오는 이런 무기력감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이외 많이들 겪는 질환들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비슷한 증상과 영어로 봄철에 흔히 겪는 춘공증이나 주부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명절 증후군 등이 있겠습니다. 어느덧 휴가를 끝내고 다시 업무를 시작할 시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벌써 휴가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바캉스 증후군이 시작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바캉스 증후군으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니 질환은 아니지만 정말 흔한 증상이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적이 있는 증상임은 분명합니다. 그럼 바캉스 증후군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우선 휴가를 다녀온 이후에 피로감, 식욕 저하, 집중력 감소, 예민함과 무기력함부터 감기, 장염, 피부 화상, 알레르기 등 직접적인 몸의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복통이나 두통, 짜증, 예민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학교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니니까요.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바캉스 증후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캉스 증후군은 휴가를 다녀와서 빡빡한 휴가 스케줄로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출근해야 한다면 일상생활에 적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피서지에서 밤새도록 놀다가 낮에 잠자는 생활을 반복하거나 해외여행 등으로 시차가 달라지면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서 피로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또 휴가가 끝나면 피로감 이외에 실제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무더운 여름철 과식이나 상한 음식 때문에 생기는 장염이나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서 생기는 가벼운 일관 화상 등의 피부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눈을 비벼서 생기는 유행성 결막염 등도 대표적인 바캉스 증후군의 증상 중 하나죠. 사실 바캉스 증후군은 신체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신체 리듬 회복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체 리듬을 예전과 같이 맞추는 데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휴가 이후 일주일 동안 고생 좀 하셔야겠네요. 또 그 일주일을 엉망으로 보낸다면 그 후유증이 길게는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간다고 하니 휴가 후 일주일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그런 바캉스 증후군을 예방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겠다며 평소보다 수면량을 늘리기도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등 일상에서와는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휴가 기간에도 절대 늦자면 안 돼, 이런 건 아니고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것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잠은 피로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낮 동안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와 비슷한 수면 패턴을 유지해준다면 휴가 후 일상에 복귀하였을 때 수면 장애로 고생하거나 무기력감, 그리고 회사에서 멍한 증상들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휴가지 주변 맛집을 검색을 하고 현장 수소문까지 해서 잔뜩 먹고 밤엔 가음, 낮엔 팥빙수와 차가운 음료수까지. 먹는 게 남는 게 아니라 남은 건 속탈과 그리고 부담감입니다. 주로 과도한 육류 섭취와 술, 그리고 찬 음식들이 문제인데요. 더불어 평소에 안 먹던 종류의 음식과 더운 날씨에 기승을 부리는 세균들이 그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이죠. 휴가가 끝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장염이나 식중독 등으로 고생하시는데요. 설사와 복통이 계속된다면 장염이나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장염이나 식중독은 실제로 건강한 사람은 3에서 4일 정도면 저절로 증세가 호전되지만 노약자, 그리고 어린이는 탈수증 등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고 때로는 만성장염이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포츠 후 근육통도 많이 경험하시죠? 휴가 기간에 수영 등 격렬한 레포츠를 즐기면 팔, 다리 근육은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리고 피로 물질이 축적됩니다. 일반적으로 24에서 48시간 안에 근육통이 발생하는데 근육 속 피로 물질이 제거돼야 피로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고 일상에 복귀한 후 근무 시간 동안 장시간 한 자세로 앉아 있게 되면은 혈액이 점체되고 부종이 쉽게 풀리지 않아 근육통을 지연시키게 됩니다. 냉온욕으로 근육통을 풀어주거나 가벼운 산책 등으로 척추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산책은 발바닥을 자극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굳어져 있던 척추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걷기를 하면서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기분을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약 30분 정도 약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이 좀 길었던 분들의 경우에는 휴가 기간 동안 생체 리듬이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출근하기 최소 하루 전에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평소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일상에 복귀하고 나서 일주일이 생체 리듬을 되찾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근 이후 일주일 정도는 술자리나 회식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 혹은 공부를 하는데 자꾸 잠이 쏟아진다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과도한 카페인 섭취 역시 금물입니다. 카페인이 정신을 각성시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밤에도 잠을 못 이루게 돼서 다음 날까지 괴로울 수 있으니 차라리 시간을 쪼개서 10분에서 30분 정도 쪽잠을 자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잘 먹는 것도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먹는 따뜻한 우유 한 컵은 잠을 푹 잘 수 있도록 해주죠. 우유 속의 성분이 숙면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을 분비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는 침체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체내에는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이나 혈액순환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적절한 체내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휴가 중에는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야식을 찾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인체 내 다른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위도 밤에는 활동을 줄이고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의 열량은 소비되지 않을 상태에서 위에 남게 되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런 식습관에 익숙해져서 일상 복귀 후에도 늦은 밤이면 곤복을 느끼게 된다는 점인데요.
야식은 불면증 등을 유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으며 곤복감이 느껴질 때는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거나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쉽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바나나, 그리고 당근, 오이 등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출근 날 아침에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고 직장에서도 2시간에서 3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통해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목을 가볍게 돌려준다거나 팔을 살며시 잡아 당겨주는 등의 가벼운 동작들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3가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가지, 먹고, 자고, 마시자. 바로 이 3가지인데요. 불규칙적인 식사, 인스턴트나 고칼로리 식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휴가 기간에도 규칙적인 식사, 과도한 기름 섭취 자제, 그리고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 섭취로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 먹자.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자자. 마지막으로 마시자는 휴가 동안에 즐겁게 술을 마시자는 뜻은 아니고요. 적절한 체내 수분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자는 뜻인 거 아시죠?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바캉스를 가지만 바캉스 증후군으로 인한 피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휴가 기간은 짧고 그 여운은 한없이 깁니다. 휴가가 벌써 끝났다니 너무 아쉽고 속상하시겠지만 내가 건강해야 다음 휴가도 다음 휴식도 만날 수 있는 것이니 이번 휴가 다녀오셔서 바캉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만 톡톡 털고 일어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 챙기시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